여기 한때 세계의 10대 경제대국이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유럽에서 이민 온 중산층이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프랑스보다도 높았습니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로 불리며 호화로운 분위기를 풍겼죠. 이 나라는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정부는 국가부도인 디폴트를 9번이나 선언했고 물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바뀌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부유했던 나라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선진국 문턱까지 갔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주 망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가부도로 유명한 나라 아르헨티나의 충격적인 몰락 스토리를 다뤄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한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알게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1913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는 세계 7위, 당시 프랑스, 독일보다도 높았고 세계 최상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민자들에게는 신대륙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이었고 매년 수십만 명의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졌으며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유럽 출신 성악가들이 공연했죠.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이끈 건 농축산업이었습니다. 드넓은 평원에서 생산된 곡물과 최고급 소고기는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죠. 당시엔 부자처럼 살고 싶으면 아르헨티나로 가라는 말까지 돌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신흥국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엔 큰 약점이 있었죠. 바로 국가 경제가 외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내수 산업이나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위기를 버틸 내구성은 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점은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몰락은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1940년대 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이름은 후안 페론. 군부 출신 정치인이자 대중의 영웅으로 떠오른 그는 서민을 위한 정부를 내세우며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페론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대규모 일자리 정책, 그리고 기업의 국유화를 제시했죠. 그는 모든 것이 국가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했고 아르헨티나를 남미의 복지 천국으로 만들겠다 선언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전례 없는 혜택을 받았고 지지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은 세금과 적자로 유지되고 있었고 산업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파를 탄압하며 정부의 비판을 국민의 적이라 몰았습니다. 결국 경제는 대중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포퓰리즘 모델이 이후 지도자들에게도 정치적 성공 공식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후안 페론은 갔지만 그의 방식은 그대로 남아 아르헨티나 정치의 DNA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복지, 국가주도 경제,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 이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르헨티나를 안으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는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무너졌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외채 불이행, 그리고 구조조정 후 다시 인플레이션. 이 패턴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고 그 속에서 국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 정부는 무리한 복지 정책과 적자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화폐를 대량 발행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죠. 1980년대 후반, 연간 물가 상승률은 무려 3000%를 넘었고 국민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달러로 환전하거나 식료품을 사는 일이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당시엔 하루에도 가격표가 두세 번씩 바뀌었고 1000페소 지폐가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부는 아우스트랄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도입했지만 신뢰를 잃은 화폐는 금방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국가는 외화를 끌어오기 위해 해외에서 자금을 빌렸고 그 채무를 갚지 못해 1982년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그 후에도 2001년, 2014년, 2020년 아르헨티나는 총 9번의 국가부도를 경험하게 되죠. 이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국제 투자자들은 아르헨티나 국채를 투기 등급으로 간주했습니다. 투자가 끊기자 경제는 더 악화됐고 그에 대한 대응은 또다시 통화 발행과 환율 억제. 완전히 고장난 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국민들의 삶도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졌고 대다수 국민들이 자국 금융 시스템을 믿지 않고 달러로 환전해 금고에 보관하거나 해외 계좌를 만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정부는 통계조차 조작했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은 50%가 넘는데도 공식 수치는 20%로 발표되고 경제 지표는 전혀 믿을 수 없게 되었죠. 경제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신뢰인데도 아르헨티나는 그걸 완전히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위기 때마다 IMF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이 바닥나고 외환 보유액이 고갈될 때마다 IMF는 결국 구제금융을 제공했죠. 하지만 그 대가로 항상 혹독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부 지출을 줄여라. 공공요금 보조금을 없애라. 복지를 줄이고 세금을 늘려라. 이 말들은 곧 서민의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은 몇 배로 오르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병원과 학교는 예산이 깎였죠. 결국 국민들의 분노는 IMF가 아니라 자국 정부를 향하게 됩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는 IMF 역사상 최악의 실패 사례로 기록됩니다. 당시 IMF는 2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정작 아르헨티나는 그 직후 역대 최악의 국가부도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는 또 한 번 정책 집행 능력 부족과 부패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아르헨티나는 또 한 번 IMF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았지만 그 돈이 실제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현재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경제 혼란 속에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달러는 암시장 환율이 공식 환율의 2배에 달하며 기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국민들은 달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은행은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합니다. 한 달 생활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가게들은 그날그날 가격이 달라지니 가격표를 아예 붙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경제개혁을 외치지만 이미 수십 번 속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정부가 비트코인 도입을 논의할 정도로 전통 화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국가는 외환이 부족하니 수입도 통제하고 해외 카드 결제도 제한합니다. 젊은 층은 나라를 떠나고 있고 지식인과 기업가들은 탈아르헨티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르헨티나는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잘못된 정책은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나라 자체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